오늘의 컨텐츠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마블 영화를 안 본 지 오래됐더니 오랜만에 마블 영화가 마려워져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페이지 4로 접어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우리가 2달 후인 2020년부터 만나게 될 마블 작품들의 업데이트 소식과 이번엔 어떤 식으로 마블 팬들을 지르게 할지 확인해볼게요. 그 전에 이번에 디즈니의 CCO인 앨런 혼이 한 가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 양반이 향후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제작이 마블 영화 제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만약 향후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를 통해 줄기차게 마블 작품이 제작될 경우 마블 영화에 생기게 될 피로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엔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인 케빈 파이기가 언급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없다. 영화가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있고 감성과 유머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수행된다면 관객은 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향후 케빈 파이기는 1년에 3-4개의 마블 영화를 내놓을 예정이고 각각의 영화들은 서로 다른 컨셉의 영화들이 될 것이니 두고 봐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영화를 통해 제작되는 마블 스튜디오의 작품 외에 로키, 윈터 솔저, 호크아이 같은 드라마 작품들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테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작품을 놓치는 관객들이 생길 테며 작품을 놓치게 되면 마블 작품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연관 떡밥들을 놓치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런 걱정이나 우려는 우리 사장님께서 어련히 잘 해결하실 모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찌됐건 1년에 3-4편의 마블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흥분되네요. 자, 그럼 메인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스칼렛 요한슨 주연의 블랙 위도우는 2020년 5월 1일 마블의 작품 중 엔드게임 이후 첫 작품으로 개봉합니다. DC 코믹스의 원더우먼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뒀고 여성 주도의 히어로 영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지난 읍 마블에 이어 우리가 고대하던 스칼렛 요한슨의 솔로 무비가 나오는 셈인데, 알려진 내용처럼 영화의 공식적인 타임라인은 2016년 캡틴 아메리카 11호와 2018년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사이이며 11호 이후에 스타크의 곁을 떠나고 캡틴의 일행에 합류하기 전 도망자가 된 나타샤 로마노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번 블랙 위도우는 로건이나 터미네이터 2와 같은 영화들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두 영화 모두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니 도망치는 나타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데에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빌런은 태스크마스터로 블랙 위도우와 싸움을 벌이는 컨셉 아트가 사전에 공개됐었는데요. 태스크마스터는 원작에서의 해골 마스크 대신 아이언맨과 닥터둠의 영향을 받아 금속 마스크를 쓰고 있고 원작과 비슷하게 후드와 방패 그리고 슈트를 입고 있네요. 추가로 공개된 촬영 세트 이미지에서는 나타샤가 빨간색 물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피니티 스톤? 우리의 진실의 방 형님이 출연하는 두 번째 개봉작 이터널스는 2020년 11월 6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의 1년이 남았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세트 이미지가 공개됐어요. 사진에서 배우들의 흔적은 없는데 이 영화의 배경은 마블의 수천 년 전의 역사이기에 사진으로 유추해보자면 이터널스가 지구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마블에서 가장 오래된 과거를 보여줬던 영화는 퍼스트 어벤져의 1차 세계대전 무대였는데 이터널스는 완전 화석띠. 다음으로 공개된 이 세트장은 이터널스 원작 1권에 등장한 이카리스가 다니엘 박사와 마고 데미언을 신전으로 안내하는 장소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원작의 배경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감독인 클로이 자우가 원작 내용에 기반한 내용들을 많은 부분에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공개된 이터널스의 새로운 컨셉 아트에서는 지구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셀러스티얼 종족 중 한 명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었죠. 또한 이번 작품에서 왕좌의 게임 시리즈 롭스타크를 연기한 리처드 매든, 이 캐스팅에 뒤이어 극중에서 동생으로 나왔던 주인공 존 스노우 배우 키트 해링턴 또한 블랙 나이트가 되는 댄 휘트모어 역으로 캐스팅되어 다시 한번 스타크 형제가 재회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현재 스페인령인 카나리 군도 촬영장에서 수십 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폭탄이 발견되어 안젤리나 졸리와 리처드 매든 등의 배우 등이 대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요. 폭탄 전문가들의 출동으로 폭탄은 제거되었고 촬영 준비를 위해 촬영지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촬영지에서 바빌론 시대 등의 고대 타임라인 씬들이 등장하는 곳인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세 번째로 개봉하는 작품은 2021년 2월에 개봉 예정인 첫 번째 아시아 슈퍼히어로 영화인 샹치입니다. 샹치는 1974년 발간된 마블 코믹스 캐릭터로 차이나타운을 주무대로 삼으며 기를 사용하는 중국 무술의 달인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코믹스에서는 아이언맨의 권유로 어벤져스의 멤버가 되기도 한 인물이기도 해요. 샹치는 세계 정복을 꿈꾸는 국제 범죄 조직 보스 푸만추의 아들로 아버지가 악당인지도 모르고 어린 시절부터 무술을 단련하는 호구입니다. 19살이 되어 모든 무술과 무기를 마스터한 샹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패트릭 박사를 암살하러 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인 푸만추가 빌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적으로 돌아섭니다. 대충 이 히어로의 능력은 총알도 피하는 신체 능력, 스파이더맨에게 무술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벤져스에서 다양한 활약들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길을 다루는 캐릭터답게 동일하게 길을
다루는 아이언 피스트와는 둘도 없는 친구이기도 한데, 아이언 피스트 보신 분들이라면 진짜 어떻게 참고 보셨어요? 주인공인 샹치 역은 TV 시리즈 김씨네 편의점의 캐나다 출신 배우 시무 리우가 10개의 반지를 사용하는 만다린의 역에는 양조위가 캐스팅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은 메인 빌런인 만다린을 제외하고 더 많은 빌런들이 추가된다는 소식입니다. 원작의 타이거 클로우의 코드네임을 딴 스틸 클로우라는 캐릭터가 추가되었고, 무빙 섀도우, 레이저 피스트, 고스트 메이커 등이 추가되었으며, 원작에서 이 3인조는 주인공인 샹치와 주구장창 싸웠던 캐릭터들이기도 해요. 네 번째로 개봉한 작품은 2021년 5월 7일에 개봉 예정인 닥터 스트레인지 2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입니다. 이 영화는 원작 코믹스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MCU 영화 사상 첫 번째로 호러 영화가 될 것이라고 밝혀진 바 있고요. 원작의 고딕적이고 호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올라가며, 원래 마블 코믹스의 호러 앤솔로지 스트레인지 테일을 통해 첫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를 살린다고 하네요. 닥터 스트레인지 캐릭터의 모티브가 1950~60년대에 호러 전문 배우 빈센트 프라이스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작의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가미될 것으로 보입니다. 1편의 메가폰을 잡은 스콧 데릭슨 감독이 그대로 메가폰을 잡고, 스칼렛 위치의 엘리자베스 올슨이 합류하였으며, 스칼렛 위치와 비전의 드라마인 완다비전에서 벌어지는 이벤트가 그대로 닥터 스트레인지 2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제목이 광기의 멀티버스 속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지난 스파이더맨 파프로mom에서 멀티버스에 대해 떡밥을 남긴 미스테리오의 말처럼 이 작품을 통해 멀티버스의 개념이 비로소 중요하게 등장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으로 2021년 11월 5일, 약 2년 후에 개봉하는 토르의 네 번째 시리즈 러브 앤 썬더입니다. 이 작품은 2020년 초반부터 촬영에 들어가고 3편에서 약을 빨았던 YTT 감독을 통해 제작됩니다. YTT 감독의 3편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편이 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환호하셨을 텐데, 원래 YTT 감독은 워너브라더스의 아키라 실사판 연출을 맡기로 했었지만 프로젝트가 무기한 연기되며 이번 토르4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러브 앤 썬더에서는 마블과의 관계가 틀어졌었던 제인 포스터의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다시 복귀하며 무려 여자 토르인 쉬토르가 등장한다 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직 루머 단계지만 원작에서 더 이상 멸리를 둘 수 없는 토르를 대신하여 이것을 대신하여 드는 제인 포스터가 마이티 토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힘을 사용할수록 마이티 토르의 수명은 단축되는데, 원작 비틀기의 귀재인 YTT 감독이 과연 이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비틀어 짤지 감도 안 옵니다. 반면 토르4의 빌런은 고르 더가퍼처가 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는데, 이 빌런은 2012년 원작 마블 코믹북의 갓 오브 썬더 시리즈에 나오는 빌런으로 무려 1000년 전에 토르와 결판을 벌였던 빌런이기도 합니다. 거의 불사신이나 다름없는 맷집과 체력을 가지고 있고 어둠을 조종하는 등의 기이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빌런이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루머로는 디즈니 플러스로 다시금 재등장하는 로키가 테서렉트를 통해 평행 세계를 바꾸고 이번 러브 앤 썬더에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설인데, 저는 무엇보다 YTT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았고 제인 포스터가 다시 돌아온다는 점이 제일 기대되네요. 2020년부터 다시 한번 쉴 틈 없이 달리게 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페이즈 4, 과연 어떤 스케일의 이야기들로 마블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